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근데 인생이 평범하지 못하네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로 믿지 못하실 거예요. 뻥치시네 하실 거니까요. 일단 저의 대학 시절부터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연극 동아리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자연히 극단에서 극작 알바를 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저는 군대 다녀오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연극은 잊고 살게 됐습니다. 제대 후 졸업 후 연극판에서 알고 지낸 선배네 회사에 취직하게 됐고 선배의 소개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죠. 저랑 취미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통해서 우린 금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전업주부로 나섰고요. 사장님도 연극판 선배니까 제 처지를 잘 알아서인지 이것저것 배려도 많이 해줬어요. 월급은 짰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끼리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 사장이자 연극판 선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게다가 회사는 부도 처리해버렸고요. 회사는 부도 나서 공중에 산산이 부서졌지 믿고 따르던 선배이자 사장은 사라지고 없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행여나 아내가 걱정할까봐 차마 말은 못하고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곤 공원에서 멍하니 시간만 때리다가 집에 들어간 적도 많습니다. 남들 보면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젊은 놈이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순 없어서 혹시나 일자리가 구해질까봐 여기저기 연락도 해봤죠. 하지만 연극만 했다가 바로 특정 업무만 했던 터라 몸쓰는 일 외엔 다른 분야에 취업하기가 쉽진 않더군요. 아내에게 월급 봉투라도 갖다 주려면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할 일은 없고 정말 애간장이 탔습니다. 그러다가 연극판 후배를 만났어요. 그 후배는 제가 백수인 줄은 모르고 요즘 투잡 시대잖아요. 엑스트라 해보면 어때요? 제가 아는 PD가 있거든요. 이러는 겁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차마 덥석 물지 못하고 좀 생각해보겠다고 말만 하곤 나름 계획을 생각하며 집에 들어갔습니다. 엑스트라 알바로 어떻게든 생활비 일부라도 조금 충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보니 아내가 뾰루퉁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신 월급 어디에 썼어? 이러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오늘이 월급날인데 돈이 안 들어왔잖아. 어떻게 된 거야? 순간 어떻게 하나 궁리를 하다가 솔직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딱 한 달만 기다려달래. 그 말에 아내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일단 알았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아내에게 실직 사실은 숨긴 채 엑스트라 알바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때 연기를 그만둔지라 설레기도 했지만 엑스트라 연기라서 그런지 너무 쉽더군요. 대사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할만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같은 장면을 찍고 또 찍어서 옷만 갈아입혀서 다른 거리에서 또 지나가고 또 찍고 또 찍고 일당을 받는데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배달 알바를 몇 탕 더 뛰는 게 낫지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놈의 마약 같은 연기를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돈이 안 되니까 미치겠더군요. 근데 같이 엑스트라 하던 동료가 주말에 대행 알바 안 하세요? 그게 돈이 더 되던데 이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해진 시간 동안 애인 역할도 했다가 아빠 역할도 했다가 부장님 역할도 하는 알바인 겁니다. 정통 연극까지 했던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고민을 잠시 했지만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대행 알바를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온 대행 알바는 노총각 결혼식 하객이었습니다. 하는 일도 단순했어요. 신랑 이름과 장소와 시간을 알고 가서
신랑과 엄청 친한 척하고 박수 쳐주고 식이 끝나면 인근 모 장소에 가서 대행 알바 사장한테 일당을 현금으로 받으면 끝이었어요. 시간도 짧고 나쁜 짓도 아니고 보수가 약간 짜긴 했지만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아침에 강동구에서 결혼 찍고 강남으로 넘어가서 하나 찍고 저녁에 회갑잔치 같은 데 가서 또 찍으니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아내는 점점 불평불만이 많아졌습니다. 하긴 그럴만도 했죠. 남편이란 놈이 옆에 있어주지도 않고 게다가 주말이 되면 더 바빠지니 아내는 입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네. 왜? 사장이면 다야? 주말에도 일 시키고 너무하잖아. 사장이자 연급한 선배가 아내를 소개시켜줬으니까 아내도 사장에게 연락을 하려면 100%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와서 대행 알바를 한다는 게 알려지면 괜히 말만 나올 것 같아서 아내를 말리느라 혼쭐이 난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연극판의 대선배랑 소주 한잔 하고 있는데 우연히 회사 부도내고 튀었던 선배 이야기가 나왔고 그동안 상황을 다 이야기했더니 대선배가 엄청 놀라면서 월급을 안 줬는데 저기 재수씨가 아무 말도 안 해? 네. 좀 바가지를 긁긴 긁었는데 딱히 다른 말은 없었어요. 니네 와이프 대단하다. 몇 달간 돈을 안 가져다 주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니? 어디 뭐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나? 그 말을 들으니 맞는 말씀이었어요.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넉 달을 버텼을까? 우리 집도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처가는 말할 것도 없이 가난했고요. 그렇다고 대출받을 담보도 없고 전세대출도 안 되는데 신용대출이라도 받았나? 별의별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용기 내서 물어보긴 그렇더라고요. 괜히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서 아내가 알아서 돈 관리를 잘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뤘죠.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저는 대행 알바를 거의 다 하며 그나마 생활비를 충당하게 됐고 아내에게 회사 다니는 척하며 월급처럼 모아서 줬습니다. 차마 대행 알바 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대행 알바로 번 돈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멀리 와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생활비만 건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불만이 많았죠. 아무래도 100% 월급이 아니었고 게다가 제가 정규직이 아니니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도 넘어가고 이러니까 아내가 의심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돌려막다 보니 아내는 항상 뭔가 불만이 많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니 자신감도 붙고 이젠 아이를 만들어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겠다는 계획도 세우게 되더군요. 게다가 알바하며 만난 몇몇 사람들과 차라리 회사를 세우면 어떠냐는 나름 플랜도 세운 터라 이제 슬슬 아내에게 진실을 다 말하고 떳떳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더니 당신 나 속였지? 이러면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이미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래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다며 이혼을 자꾸 하자고 하더니 처가로 가버렸어요. 찾아갔지만 만나질 못했고요. 미치겠더군요. 괜히 일을 키워서 이혼까지 하게 됐으니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바보 같은 제 행동이 후회됐죠. 그러다가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대행 알바를 하러 나섰습니다. 그날은 결혼식장이더군요. 이 직장 대행 알바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중요해서 정확한 시간에 가야 했거든요. 가서 정해진 역할에 따라 박수 쳐주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일당을 받거나 인심도 후한 곳은 식권도 주는 터라 식사도 때울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꿀 알바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서 역할을 받으니 신부 사촌 오빠로 되어 있더군요. 어쨌든 식장에 가서 처음 보는 신랑이지만 우리 사촌 동생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죠. 딱 봐도 신부 측은 대행 알바를 엄청 뿌려놓은 것 같더군요. 몇몇 사람은 자주 보는 얼굴인지라 간단하게 눈인상까지 나눌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 규모로 알바를 풀었으면 신부도 어지간히 인맥이 좁은가 보다 생각했죠. 그때 신부 입장이 시작되고 신부 얼굴이나 봐야겠다 하며 신부 얼굴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내가 신부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내를 보며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며 제가 소리를 치니까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드레스를 입은 채로 도망치다가 드레스에 걸려 넘어지더군요. 그러면서 드레스가 찢어지고 안에 속옷까지 보이고 아주 쌩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지는데 아내는 그건 저 남자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피하더군요. 아내가 가리킨 곳엔 도망간 사장이자 연극 선배가 서 있는 겁니다. 아니 선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회사 부도 내고 도망가더니 여기 왜 있냐고요? 선배는 아무 말 못한 채 미안하다고만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신부대기실로 도망가고 다들 우왕좌왕 하는데 신랑이 이거 뭐야? 다 사기였어? 이러면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신랑 측에서 이거 사기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 역시도 이참에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서에 같이 갔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백수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부도 내고 도망갔던 사장하고 연락을 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저런 무능력한 남자를 소개시켜줬으니까 책임져요 라고 사장에게 따졌고 사장은 미안하다며 능력 있는 남자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남편인 제가 뻔히 있는데도요. 게다가 제가 생활비를 못 대줄 때 사장이란 놈이 생활비도 어느 정도 대줬더군요. 참나, 이제야 실마리가 풀리더군요. 부도 낸 사장이란 놈은 아내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생활비도 보내주고 남자까지 소개시켜준 거죠. 그 사이에 아내는 그 남자랑 관계가 깊어지고 양다리를 걸치며 결혼 날짜까지 잡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빨리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던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진짜 그 사장이란 놈의 멱살을 잡아서 돌려버리고 싶더군요. 게다가 아내는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둘은 다 도망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쳐들어갔죠. 장모에게 따졌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건 처갓집에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더군요. 하긴 그날 결혼식장에 장인 장모가 오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이 모든 걸 그 사장놈하고 짜고 벌인 일이라는 거죠. 아주 연극판에서 뒹굴던 사람들답게 아주 연기력이 죽여주더군요. 하지만 저도 연극판에서 놀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저대로 카운터 펀치를 먹여주려고 준비했죠. 일단 장인어른이 하는 가게에 싸게 물건 대주던 지인들에게 전부 다 물건값 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은근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거래처를 당장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건을 안 쓸 수도 없으니 부담되는 일이니까요. 장인어른은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며 따졌지만 장인어른에겐 죄송하지만 따님 잡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신랑 측에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신랑에게 사규죄로 소송 걸라고 했고 신랑도 자기는 속았으니 이미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신랑은 아내를 소개시켜줬던 선배놈도 고소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랑 돈 문제가 엮여 있는데 그거 돈줄 막아버릴 겁니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고 했죠. 보아하니 선배놈은 회사 부도 나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신랑과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엮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 돈줄을 싹 막아버리라고 했죠. 물론 선배도 사기 결혼을 주도한 셈이니 어느 정도 각오는 했겠죠. 하지만 신랑이란 놈도 제대로 숨통을 막아버리겠다면서 아예 업계에 그 선배 소문을 싹 돌리더군요. 한마디로 말해 그쪽 바닥에 발도 내밀지 못하겠다는 의지였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것 때문에 선배에게 전화 오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신랑은 동질한 생각으로 알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농담 아니라 딱 3주 만에 사장에게 연락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겐 도의적으로 미안해서 그동안 생활비도 줬고 저랑 사는 걸 괴로워해서 미안한 마음에 남자 소개시켜준 죄밖에 없으니 돈줄 좀 풀어달라고 신랑에게 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선배가 맨날 하던 말 있지. 연극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내가 보기에 선배는 이제 전자야. 죽느냐야. 앞으로 선배를 살려둘 생각이 없다는 저의 의지였죠. 그 후에 나중에 들으니 사장 선배는 이것 외에도 사기로 빵에 들어갔고 아내는 신랑 측에 와서 싹싹 빌고 처가 식구들도 줄줄이 찾아가서 싹싹 빌었다는군요.
나중에 아내도 결혼 사기로 조사받고 아주 난리를 쳤고 장인 장모가 싹싹 비는데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버티니까 나중에 아내가 와서 엉엉 울더군요. 이렇게 울 거면 뭐하러 사기쳤냐고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저는 이혼을 끝까지 안 해줬습니다. 이혼은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신랑이랑 결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우린 이혼도 안 했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처가랑 아내는 난리가 났죠. 당연히 이게 문제가 돼서 아내는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가 않네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은 셈이니까요. 이런 인간들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로 사연 보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무서운 곳이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글이 많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